솔직하게 한 달에 얼마 벌어요? 순수익으로만 한 개 호점당 적게는 50에서 또 많게는 100까지 나오는 지점들이 총 투자금이 보증금은 한 정도 들어갔고요. 인테리어 비용은 한 20만 원 정도 약 들어간 것 같아요. 수익률을 좀 계산을 해보니까 까지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제 경매 교육생님 중에 33m 부업을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되는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공간임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33m를 고르게 된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퇴근 후에 좀 최대한 좀 시간을 덜 들일 수 있는 법을 좀 찾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해외 대행 구매도 해봤었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퇴근 후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사실 매일 시간을 투자해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속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퇴근하면 굉장히 좀 많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퇴근 후에도 좀 시간을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또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걸 찾게 되다가 이제 공간 임대 사업을 찾게 되었습니다. 수익은 한 개 호점당 적게는 50에서 80, 또 많게는 100까지 나오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투자금이 궁금해요. 그쵸? 저희는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투자금은 보증금은 4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은 2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익률을 좀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60에서 70%까지 나오더라고요. 대박이죠. 지금 예적금이 2에서 3% 정도 되잖아요. 근데 연수익률 70%면 저도 하고 싶은데요. 각 호점당 얼마씩 벌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당연히 입지마다 좀 가격은 차이가 날 텐데 그냥 각각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데는 서울에 역세권 5분 거리를 좀 타겟팅을 하고 좀 들어갔어요. 예약이 좀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거기서 한 순수익이 한 초반에는 한 80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점점 33M2에서도 매출이 점점 하는 호점도 늘어나다 보니까 점점 부침이 좀 있어서 현재는 60 정도 선에서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 중에 그럼 대학생분들도 있었나요? 물론 이제 33M2는 대학생분들도 있긴 한데 사실은 좀 인테리어를 하러 잠깐 한 6개월 정도 머문다든지 서울에서 일이 있으셔서 잠깐 한 달, 2달 이렇게 살고 계신다든지 그런 수요들이 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랑 월세도 각각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여기 노트북 켜놨으니까. 초반에는 사실 그때는 제가 조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부동산 중개인분이랑 집주인분하고 얘기를 잘 해가지고 사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보증금을 사실 500에 들어갔어요. 초반에. 네, 이제 500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대신에 이제 6개월 선납 조건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증금 500에 6개월 선납 부가세 포함해서 77만 원에 좀 들어가게 됐고요. 근데 두 번째 호점도 제가 이제 사실 보증금을 좀 낮추고 차라리 월세를 좀 올리는 전략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는 안 됐고 거기도 이제 그나마 좀 저렴하게 해주셔서 1000에 부가세 포함해서 77만 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호점은 보증금이 똑같이 1000이었고요. 여기는 관리비 조금 포함해가지고 한 83만 원에 좀 들어가게 되었고 네 번째 호점은 조금 제가 욕심을 부려서 좀 주요 입지에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사실 초반에는 100만 원 이상 되는 매물은 들어가지 않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 있긴 한데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됐고 순직도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 호점을 100만 원 정도의 월세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기는 이제 아는 분이 어떻게 전체적인 이제 모텔을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같이 좀 운영을 하게 된 곳인데 여기는 월세가 조금 저렴해서 보증금 500에 75만 원 정도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다른 자치구에 좀 관광 지역에 하나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는 좀 연세 개념이라 가지고 제가 800만 원 정도 내고 이렇게 연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보증금이 다 1000만 원이에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보증금을 좀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전략으로 했다고 했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경매를 낙찰받게 되면 좀 다른 개념일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는 임차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투자하는 금액이 낮아지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제 1000으로 하나 할 수 있는 거를 500으로 낮추면 물건을 두 개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개념에서 최대한 500으로 좀 맞춰보려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호점만 운 좋게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월세 현금 흐름은 내가 사업을 통해서 벌면 되는 거니까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좀 올리는 전략으로 가면은 좀 다양하게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쵸? 네. 되게 좋은 방법이네. 오늘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차를 맺어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인테리어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니까 있는 그대로 하면은 홍보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인테리어 같은 거는 혹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셨는지도. 인테리어 비용은 사실은 정말 저렴하게 하면 150에서 200만 원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거투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보여지는 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예쁜 인테리어가 들어가면 예약률이 높아지는 거는 정말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좀 욕심을 부려서 300에서 500만 원까지도 좀 투자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안 한 것도 있고 투자를 한 것도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과감히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나요? 아니면은 그렇게 힘을 많이 안 주고 그냥 중간 정도 힘만 줘서 들어가는 게 더 낫나요? 사실 33M2가 그렇게 힘을 들일 필요는 없거든요. 많아도 사실 500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는 안 하셔도 되겠지만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마음 편한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33M2는 다른 이런 플랫폼들을 보면 아무래도 점점 경쟁 업체가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 사진을 보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좀 차별점을 두고 하는 전략도 좀 유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33M2란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니까 보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포인트를 위한 인테리어를 힘을 주는 게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사진 찍는 것도 되게 잘 찍어야 되겠네요. 본인이 직접 찍으시나요? 저도 이제 초반에는 제가 직접 찍었었는데 저도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조금 예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는 분을 통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큰가요? 네, 확실히 다르고요. 네, 제가 찍었을 때랑은 좀 퀄리티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맡길 수 있는 부분들은 맡기는 것도 좋겠구나라고 그때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33M2 생각보다 재밌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직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가님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직장 다니면서도 병행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뭐 33M2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 예약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 입시를 하셨을 때 안내 연락 드리는 거, 중간에 어떤 게 뭐 고장 났어요, 뭐 퇴실할 때 살짝 안내 드리는 거 정도기 때문에 사실 거의 뭐 CS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어느 날은 공간님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연락이 안 오실 때도 있어서 시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무 중에 연락이 많이 왔던 적은 없었나요? 네, 물론 있었습니다. 그쵸. 네,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급하다고 할 만한 것들이 사실 크게 많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메시지가 남겨져 있으면 제가 뭐 사실 1시간 내로만 답변해드리면 되는 부분들이라서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공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인테리어를 해놓고 한 달에 나가는 지출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사업이 안 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공실 리스크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33M2는 공실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입지로 들어가는 게 사실 첫 번째 조건이긴 합니다. 입지가 첫 번째. 네, 입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33M2 내에서 수요 분석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지역에 너무 매물이 많으면 또 안 되고 좋은 입지 이런 것들이 좀 결합이 됐을 때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다 잘 되고 있었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공실에 대한 리스크 말고 또 어떠한 단점이 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한 번은 CS 부분인데요. 에어컨이 진짜 더운 여름이었는데 안 된다고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숨고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빨리 의뢰를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냉매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시켜서 에어컨도 바로 또 설치해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런 일은 많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그쵸? 1년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니까. 그런 것만 감수할 수 있을 만한 멘탈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이 33명투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대업이기 때문에 집 주인에게 전대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집 주인이라면 임차 매질 사람이 와서 나 이거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전대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집인데 임차가 아니라 또 전대를 한다? 그러면 집을 좀 험하게 쓸 수 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저라면 솔직하게 거절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는지도 솔직히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가시면 말씀하신 대로 한 10분이 계시면 한 7분은 거절하시는 게 대부분이라고 사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동산 임장을 굉장히 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뭐 꿀팁이라고 하면은 명함을 하나 파가지고 이제 다 명함을 전달드리고 오고 그러는 과정들을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험하게 쓴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청소를 되게 자주 하니까 오히려 더 깨끗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퇴실할 때마다 저희가 매번 청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되게 잘 관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저희가 또 보상을 또 해드리겠다 이렇게 조금 잘 말씀하면서 그렇게 좀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들어가기 전에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내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임차인분께 스스로 올려준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막상 거절할 것 같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실제 내가 만약에 운영을 하고 있다면 사업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할 거다 라고 말하면은 임대인분들에게 전대동에서 받는 거는 많이 어렵지는 또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33M2는 임차인으로 들어가니까 월세를 어차피 임대인에게 따박따박 줘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만약에 수익이 안 나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수익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 구조면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또 정말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경우에는 또 공실이 계속 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생각이 든 게 월세가 결국 임대인분에게 계속 나가니까 뭔가 진짜 제 자산이 쌓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요즘 시장 분위기가 서울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33M 세팅을 한 다음에 월세도 받고 부동산이 가치가 상승해서 나중에 매각한다면 시세 차익과 현금 흐름 두 마리 토끼도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이제 거투님이 요거 말씀하셨을 때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33M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뭐 몇천만 원의 시세 차익도 보면서 저희는 33M를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월세보다 더 높은 현금 흐름을 만들면 일석이조잖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를 이용해서 시세보다 싸게 사서 세팅을 한 다음에 내가 실제로 운영해서 대출 이자보다 더 많이 벌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최소한. 그럼 그렇게 되면은 내가 공실 리스크도 없이 운영을 하고 나중에 시세 차익까지 누리고 나오면 너무나 좋겠다. 그쵸? 그러면 지금 33M2 사이트를 통해 어디가 좀 입지가 좋은지 혹시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다음 주에는 실제 사이트를 이용해서 손대는 물건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